오늘도 인형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 캐릭터를 관찰하는 문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순이와 함께 호텔 델루나를 이 유튜브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간단한 것들부터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오늘 출연해준 토순양에게 감사드리며 조선시대 만월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건 좌등이라는 전통 가구예요. 인형 주변에 둘 소품부터 만들 건데 오늘 소품은 키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고난이도의 가구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던 찰나 인형 사이즈에 맞는 좌등 키트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가구를 만들 땐 나무를 자르고 갈고 가루가 날리고 대칭은 안 맞고 꽤나 고생을 했는데 이번 가구는 이렇게 색만 칠하면 끝이어서 너무 편해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 좌등은 만월이 옆에 둘 거예요. 좀 오래된 가구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한 번에 채색으로 끝내지 않고 좀 더 진한 갈색을 만들어 이 손때가 탄 듯한 느낌으로 창살과 모서리 부분 위주를 덧칠했습니다. 이 상태로 말리고 조립만 해주면 돼요. 좌등은 창에 한지를 붙여서 안에 초나 등을 넣고 방 전체를 밝혔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무드등인가 봅니다. 근데 무드등과 다르게 이때의 좌등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듯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했을 것 같은데 우리 만월이 그때부터 사치가 살짝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미니어처 병풍 같기도 하고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구매하면 또 다른 소품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모양을 점점 갖춰가고 있습니다. 위에는 미리 조립한 뚜껑을 끼우고 에나멜을 칠해서 가구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DIY인 만큼 완전한 나무는 아니고 가공 목재의 일종인 MDF인데 채색을 하니까 그 소재 표면에 있던 얼룩덜룩한 느낌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유광으로 가려주려고 꼼꼼하게 칠하고 있습니다. 한지에 묻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창살까지 칠했는데요. 칠하다 보니 문득 이 좌등을 벽에 걸어서 꾸미는 게 썸네일에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안쪽에 전구를 붙여놨었는데 이걸 떼고 뚜껑에 LED 전구를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자석으로 연결해서 나중에 전구가 나가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매달았어요. 소품 하나로 끝낼 제가 아닙니다. 뒤에 보이는 조명들은 청사초롱인데 빨간색과 파란색 원단을 연결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제가 파란색 원단이 없는 바람에 보랏빛이 도는 원단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좀 더 차분한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 이 청사초롱도 벽에 매달 수 있도록 끈으로 연결할 거예요. 잘 보시면 윗부분에 매듭을 묶어놨습니다. 그냥 끈 뭉쳐놓은 거 아니에요. 아까 좌등처럼 LED 전구를 달아서 뒤집어주면 청사초롱 완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월이를 꾸며줄 건데요. 새로 구매한 인형은 아니고 예전에 홀레복 한복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인형입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인형일 거예요. 바로 직전 영상인 뉴진스 혜린님과 같은 제품의 인형입니다. 같은 인형이지만 다른 얼굴로 꾸밀 수 있는 게 리페인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만월이의 본체인 아이유님은 눈밑이 트여있는 강아지 같은 눈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형의 점막을 살리고 섀도우를 가로로 길게 칠해줬어요. 눈썹은 일자가 아닌 끝에 산이 있는 모양으로 그리는데 아니 초점이 자꾸 붓으로 잡혀서 제가 열심히 그린 갈매기 눈썹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을 얇게 그리면서 아래로 빼주면서 그릴 거예요. 중간 점검으로 사진을 확인했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이라인을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눈매를 따라 내렸어야 됐는데 제가 올려서 그렸더라고요. 그래도 수습할 수 있는 단계여서 완전 럭키 문어입니다.
눈매를 매직 스펀지로 지우고 라인을 새로 그려준 다음 아래 속눈썹도 지워지는 바람에 새로 그려줄 거예요. 촘촘하게 그리기보다는 약간 띄엄띄엄 표현해서 숱이 많이 없게 그렸어요. 그리고 속눈썹의 시작점만 진하게 그려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화장이 좀 진해 보이는데 그게 눈 화장은 힘을 많이 안 주고 입술을 진하게 칠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매는 가볍게 그리고 입술을 좀 진하게 칠해주겠습니다. 마노리의 입술은 길고 도톰한데 다행히 인형도 비슷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모양을 바꾸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감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색연필로 입술에 선을 따줄 건데 인중 쪽에 입술 산이 포인트라 그걸 살려서 너무 뭉툭하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인형을 보다 보니까 에스파의 카리나님을 닮아 보이는 건 저의 기분 탓인가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절대로 댓글이 많이 달리게 하려는 수작 아닙니다. 볼에 점도 살짝 콕 찍어주고 쉐딩으로 윤곽을 잡아줄 건데 옆면적을 좁아 보이게 칠해줬어요. 아이유님 코 모양이 둥근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코에도 쉐딩을 해줄게요. 둥근 붓으로 면적을 먼저 잡아주고 납작한 붓으로 코 모양을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쉐딩을 한쪽이랑 안 한쪽은 차이가 나요. 반대쪽 코도 똑같이 그려주면 마노리의 얼굴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가발은 나중에 만들고 저고리와 치마부터 만들어줄 건데요. 솔직히 오늘 저고리와 치마는 영상의 주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호텔 델루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마노리 한복의 포인트는 바로 겉에 입은 배짜 한복이에요. 그래서 치마와 저고리는 색만 비슷한 원단을 찾아서 구색만 갖췄어요. 그렇다고 대충 만들진 않았습니다. 주름도 간격을 계산해서 하나하나 잡아주고 치마 조끼도 예쁜 하늘색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ASMR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 박음질 소리를 좋아해서 영상마다 넣는 편이에요. 이렇게 깃을 달아서 저고리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걸 인형한테 입혀보면 빠라바라빰 빠라바밤 빰빰 빠라바밤빰빰빰 왠지 저 문어 인형의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쟨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냐면 가발을 잘못 주문하는 바람에 길이가 너무 긴 가발이 와서 반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노리의 가발 모양은 귀 옆으로 풍성한 쪽머리를 만들 건데요. 먼저 머리를 뒤에 꽁무니 쪽으로 모아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머리카락의 방향이 뒤로 넘어가는 듯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화면처럼 화살표로 표시해주고 그 방향 쪽으로 넘겨서 머리카락을 고정시켜줬습니다. 긴 생머리 가발을 만들고 한 번에 묶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람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양을 잡으면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이렇게 귀 뒤쪽으로 넘어가게 가발 모양을 잡아주고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지금은 머리 묶을 때 우리 잔머리도 일부러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의 머리는 이렇게 한 올의 머리카락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잔머리 따위는 없는 완벽한 5대5 가르마로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모인 머리카락들은 하나로 따아줄 건데요. 이 따은 가발들이 절대 풀리지 않게끔 단단하게 따아줬어요. 따은 머리를 반으로 접어서 쪽머리로 연출해 줄 거예요. 마노리 머리는 귀 쪽으로 풍성한 가채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봤을 때 가체가 잘 보여야 해서 이 안 보이는 뒤쪽보다는 보이는 앞쪽 위주로 머리를 계속 연결해줬어요. 완성된 가발은 배짜 한복을 만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들어야 할 배짜 한복에는 자수가 들어갑니다. 실은 마놀이 한복을 제가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 자수 때문에 계속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수 없이 한복을 만들면 그건 마놀이 한복이 아니라 마놀이 하위에 한복이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로 미루고 있던 찰나 제가 전통 자수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때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이 한복의 자수는 컴퓨터 자수였습니다. 저는 지금 컴퓨터 자수를 손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을 맞춰볼게요. 꽃은 모란 꽃으로 꽃잎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마치 구름처럼 몽실몽실하게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숨을 쉬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란꽃 1랩에도 총 4가지 색상의 실이 사용됐어요. 처음엔 연한 하늘색을 사용했으면 아래 바로 좀 더 진한 하늘색과 파란색을 섞어주는데 삐쭉빼쭉한 모양으로 술을 놓으면서 위아래 색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줍니다. 이걸 자련수라고 해요. 근데 혹시 저 구멍이 보이시나요? 원단이 너무 얇아서 술을 놓다 보니까 안쪽에 구멍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가릴까 하다가 작은 빗으로 가려볼까 해요. 분홍색 꽃은 1개, 파랑색은 2개는 페이크고 3개입니다. 이렇게 큰 꽃들은 은사로 돌렸어요. 줄을 나란하게 두고 실로 찝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제일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행여 줄이 겹치진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느라 금방 피로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작업을 거치면 꽃의 모양도 잡을 수 있고 더구나 너무 예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지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놀이가 청명이를 되게 아련하게 기다리던 그 장면들을 좋아합니다. 저 같아도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면 청명이는 잘생겼으니까. 얼굴이 서사다라는 말 아시죠? 게다가 청명이는 키도 크고 한자도 합니다. 물론 하버드대를 나온 구찬성이 있지만 하버드 구찬성보다는 반딧불이 청명이를 택하겠습니다. 잠깐 청명이와 함께 삼도천을 산책하는 망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수에 씨앗수를 놓아주며 마무리를 해볼게요. 술을 넣은 원단을 분리해 줄 건데요. 원단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지도 몰라요. 뭔가를 그리고 있는 이 손. 저는 이제부터 배짜 한복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배짜 한복은 위에는 조끼 모양에 아래는 갈래치마처럼 길게 내려오도록 만들 건데요. 이런 형태의 한복은 전통 한복이 아니라 드라마를 위해 제작된 퓨전 한복이더라고요. 퓨전 한복이지만 원래의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지도 않고 자수도 은은한 색들로 사용해서 이런저런 문양이 많아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게다가 무난한 디자인도 아니어서 평범하지 않은 마놀이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완전 찰떡인 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아래를 연결하고 나면 길게 내려온 한복을 뒤집어 주는데 자수가 망가지지 않게 살살살살, 모서리도 살살살살 빼줍니다. 이걸 다시 조끼 방향으로 넣어서 쭉 빼주고 옆선을 박아줄게요. 다시 돌아온 ASMR입니다.
근데 자수만 봤을 때랑 옷으로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 다른데 꽃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한복 위에는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평소 허리띠 고정은 똑딱이나 찍찍이를 사용했지만 공을 들인 의상인 만큼 허리띠에 매듭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처음에 만든 청사초록 위에 달린 매듭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구멍 사이에 끈을 넣고 가운데 끈을 위로 빼면서 아래쪽 끈을 잡아당기면 되는데 모양을 잡으면서 잘 당겨주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쁜 매듭 모양이 나와요. 자수를 넣은 허리띠를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방금 만든 이 매듭 단추를 달아주면 허리띠까지 완성이에요. 옷을 한번 입혀볼 건데 저는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긴 했는데 부끄러운 저의 핑크 잠옷을 보여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잠옷을 입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한복에 고름이 없어서 허리띠를 이용해 앞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고 이 추운 겨울날 마노리를 맨발로 입게 할 순 없습니다. 물론 버선을 신기기야 했지만 그래도 신발까지 신어야 제 마음이 놓입니다.는 아니고 집에 오늘 입힌 한복과 어울릴 만한 원단이 있었어요. 한복에 자수가 들어갔으니까 신발에도 문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꽃 문양에 발을 감싸도록 만들 거예요. 신발 앞코와 뒤에만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고요. 밑에는 깔창을 깔아서 붙일 건데 옆에 원단을 뾰족하게 자르면 둥근 부분을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깔창을 더 붙일게요. 앞코를 살리는 모양으로 꽃신 바닥을 마무리하면 짜잔! 오늘 한복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꽃무늬 꽃신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장신구는 항상 레진과 함께합니다. 물점도의 레진을 나뭇가지 몰드에 부었는데요. 이 나뭇가지 몰드가 얼핏 보면 산호처럼 생겨서 오늘은 이걸 이용해 뒷꽂이를 만들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남겨주고 메탈 파우더를 사용해 레진을 은으로 바꿔줍시다. 요 파우더는 문지를수록 진가를 발휘해서 최대한 가루가 안 남게끔 작업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던 파츠 중에서 마름모 모양의 파츠가 있더라고요. 그걸 나비 모양으로 잘라서 현재 나비 파츠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안을 한복과 어울리게 파스텔 톤의 레진으로 채워봤습니다. 레진이 넘치는 바람에 경계선이 잘 안 보이게 됐는데 오히려 레진의 범위가 큰 것이 장신구로 착용했을 때 눈에 더 잘 들어왔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장신구들은 드라마에서 착용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입니다. 인형한테는 조금 유치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장신구가 잘 보이게 꽂아주는데 생각해보니 마놀이 손가락에 들어갈 왕방울 반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반지는 인형 손가락이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부티가 나도록 금속 부자재를 이용해 주변을 꾸며주고 반지를 끼우지는 못하니까 본드로 고정해주면 호텔 델루나 장만월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너무 늦게 올리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새해 첫 영상으로 업로드하게 됐는데요. 영상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